서울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네. 왜? 안 받겠다는 거죠. 네. 1심에서 판결만 나도 이거 사실상 정치인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네.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김만배입니다. 대장동하고 무관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갖다 붙여요? 그랬더니 내가 만들 거야. 한 게 김만배고 다 거짓말이다. 뻥입니다, 뻥. 다 거짓말이다. 저희들이 민생 챙기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표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민생 법안 통과시키는 거는 뒷전이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밀고 뭐만 하냐면 지금 정쟁만 일삼는 거를 시도하는 겁니다. 최상병 관련돼 가지고도 이 부분이 이제 애도를 한다 그러면 네. 이 최상병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결식 때 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애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가지도 않았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아예 예. 최상병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최상병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 어떤 그 모티브를 삼는 것뿐인 거지. 최상병의 죽음과는 사망과는 애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저 최상병이라는 사람 이름이나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좀 궁금해. 예, 최상병 뒤에 이름이 뭔지를 네, 최 씨고 이름이 상병이 아니고 예. 계급이 상병이지. 예. 진짜 이름 최 뭔지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지. 예, 어? 예, 유삼영 예? 이분 이름 2번 틀리고 음. 선거에 바빠서 이름을 몰랐대. 이름은 몰라. 예. 그러면서 최상병 어쩌고저쩌고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게 저 민주당이 하는 짓입니다, 저게. 네. 지금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로 막으려고 했지만 뭐 필리버스터가 5분의 3 180석 이상이면 바로 중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말로 180이지 190석 가까이를 192석이죠. 192석이기 때문에 예. 그냥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단이 예. 되면 예. 바로 또 표결을 한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예. 200석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그 법안 통과되면 검권을 또 행사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만일에 이번에 이제 통과가 돼서 예. 오늘 통과가 되겠죠. 오늘 예.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네. 뭐 이번 달 안에 네. 거부권을 행사하면 예. 다시 돌아오면 예. 제2 요구해봤자 어차피 또 안 되니까 예. 불발되면 네. 이번 회기 안에는 다시 못 올리거든요. 네. 이번 회기 안에 다시 못 올리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올릴 수 있어요. 아니 내년에 네. 올린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거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탄핵 이제는 그냥 바로 탄핵으로 간다. 8월 달에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 정국으로 가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10월 달 정도에 이제 판결 2개가 나거든요. 네. 판결 2개가 난단 말이죠. 뭐냐면 네. 이재명 선거법 위반하고 1심이 선고가 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위증교사 사건. 왜냐면 게다가 이제 이 조폭 두목도 아니고 네. 위증교사라는 거는 조폭 두목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게 위증을 교사하는 겁니다. 남한테 위증을 시키게. 자기가 무죄 받으려고 위증을 시키고 요구하는 게 바로 위증교사인데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예 야당 대표가 뭐냐면 정치 위증교사했다. 네. 1심에서 판결만 나도 이거 사실상 정치인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네. 게다가 이제 뭐냐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면은 434억을 민주당이 물어내야 돼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거 1심이 있으니까 이 10월 달 전에 자기들이 탄핵 정국으로 가갖고 어떻게든지 있는 거를 막아보려고 힘으로 막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부터 백낙청이니 뭐니 이런 선수들이 예. 다들 8월 탄핵 얘기를 했었거든요. 8월에 탄핵시켜야 된다. 예. 그랬는데 예. 문제는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200석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선 예. 구도상으로는. 예.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이게 의결 안 되는데 의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예,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배신자들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배신자들이 그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핑계로 예, 재표거라도 찬성하겠다. 이게 안철수 별명이 안하무인이래요. 네. 안철수 밑에는 사람이 없다. 안하무인.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같이 사람들이 못해. 이 사람하고 같이 정치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시도가 있었어요. 네. 다 실패했어요.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 이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분만 알아.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뭐냐면 국민의힘에 있는다 그럴 때 저 사람이 해가지고 했더니 이번에 역시 예, 안철수가 안철수 했다. 예,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안철수 관련돼 웬만하면 내가 여당 뭐 관련돼 갖고 이재명만 조지지 내가 웬만한 정치인들 안 거론하는데 네. 이 최상병 후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이거는 뭐냐면 너는 그냥 최상병법이 뭔지 알잖아요, 본질이. 네. 최상병 죽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법이 아니라
정치적 어떤 모멘텀이라는 걸 갖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모르고 최상병을 애도해야지 한다고 생각해서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정치력이 없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알고도 한다 그러면은 전 배신자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는 지난번에도 재표결할 때 네. 그때 찬성표를 던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마저 최상병 특검법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문제는 특검법을 하자고 하면서도 거부권은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특검법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이고 민주당이 하는 특검법은 자기들이 뽑겠다는 특검법이니까 다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제3자 특검은 뭐가 다르고 민주당이 하는 특검은 뭐가 다르고 뭐가 달라요? 지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언론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최상병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사실상 그 사건의 본질을 따지고 보면은요. 안타까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게 좀 구조 장비라도 지금 갖추고 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 장비를 갖다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이게 작전이 투하가 된 거죠. 네. 잘못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 참 답답하고 그 부모님들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냐면 정책으로 이용하겠다는 건 아니죠. 예. 이 언론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자한테 내가 이런 부분을 따졌어요, 조금. 제가 이제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서해 공무원 같은 것도 다 해야지 왜 이걸 하는데 말이 되느냐.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진짜 원하면은 거기 연결식을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자기들 다 안다 이거야. 기자들도 다 알아요. 근데 최상병 그 관련된 거에 기자가 전 언론사가 다 배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슈를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취재하거나 아니면 기자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전체 이 최상병 관련돼 가지고 한 명씩 담당 기자를 다 뒀다는 거예요. 한 명 이상에. 이게 뭐냐면 탄핵 정국 가려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그 버릇 또 나온 게 아닌가 의심사기에 충분한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탄핵시키려고 지금 그거 핑계 잡고 있는 거죠, 뭐. 예. 그런데 뭐냐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여론몰이 해가지고요.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어떻게 끝내보려고 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 82조를 위배한 게 있습니까? 그 헌법 82조를 위배하지 않으면 탄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르재단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행사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란이나 외환에 우려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리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럼 비리 사건으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습니까? 네. 형사소송법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통령법상. 네. 그게 안 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거로 핑계를 해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린 게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준 게 헌재예요. 그러네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데 예, 82조예요 헌법. 지금 그 대통령이 기소된 죄를 보면 뭐 기껏 해봐야 뇌물죄거든요. 뇌물죄예요. 기껏 해야 뇌물죄야. 예, 무슨 국정농단이니 국기문란이니 뭐 막 무슨 이름만 붙인 거지. 국정농단죄나 국기문란죄라는 죄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껏 해봐야 뇌물죄야. 미르재단에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하는 미르재단에 뒷 배경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3자 뇌물죄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국정농단 이름 붙여가지고 뭐냐면 대통령을 몰아냈던 게 지금 민주당과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갖다가 재탕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최상병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급하거든. 지금 이재명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돈으로 네. 언론이든 뭐든 지금 장악하고 해가지고 이 뒷거래가 있는 조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네. 아니 조직이 확실히 붙은 게 예, 조직이 뭐 붙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100만 명이 됐네 어쩌네 하면서 모비딕이라는 영화 봤죠? 네. 모비딕 영화 봤죠? 네.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부대라는 영화가 곧 그 넷플릭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저런 인터넷상에서 청원 받네 어쩌네 하는 것들 저 숫자는 저건 다 거짓말이다. 뻥입니다, 뻥. 다 거짓말이다. 진짜로 길거리에서 모아봐요. 100만 명이 나오나. 지금 이재명이가요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한번 합시다 하니까 뭐냐면 몇 명 뭐냐면 기껏해야 1000명도 안 모여요. 1000명도 안 모여. 200명 모였잖아요. 200명.
그때 법원 앞에 다 모이라고 그랬거든. 요즘 이재명 재판에 모이는 사람들 보면 10명, 20명. 10명, 20명 와요. 10명, 20명. 예. 그것도 노인들. 개딸이라고 했는데 딸은 하나도 없어. 다 이재명 엄마들이 와. 근데 목소리는 거의 네. 일당백이야. 네. 아줌마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보다 더 커. 나도 웬만하면 진짜 목소리 안 뒤지거든요. 같은 돈 예. 주고 이 양 목소리 큰 할머니. 목소리 큰 아줌마를 한 거야. 그리고 그래갖고 막 매달려가지고 막 예. 이렇게 하는 할머니들. 예. 그 목소리 일당백이니까 10명 모이면 1000명 맞네요. 예, 예? 목소리가 그런데 목소리만 1000명이야. 우렁차. 예, 우왕차야 막 그냥 떠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고 실제로 모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재명 그때 총동원령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모인 걸 기껏 해서 재보니까 한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모인다니까. 누가 모여? 왜 모여요 거기를? 아니 근데 저 국회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정청래가 법사위에다 열어놓은 그 탄핵 거기에다가 네. 누가 청원한 건가 보니까 뻔해. 네. 권호혁이라고 그 촛불행동. 저 친구들이 다 그 사람들이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지들이 올려놓고 지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댓글 올려서 숫자 늘려가지고 100만 명을 넘겨놨어요. 네. 근데 저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속도가 안 붙지. 왜 안 붙냐? 할 놈 다 했거든. 할 놈 다 했어요. 예, 할 놈 다 한 거예요. 할 놈 다 했어. 그동안 100만 명까지 올라왔던 속도를 비교하면 만약에 그 다음부터 한 네. 200만 되는 것도 그 속도만큼 돼야 되거든요. 네, 안 돼. 딱 100만까지만 되고 그 다음부터 안 늘어. 안 늘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상원이 200만이잖아.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딱 맞춰서 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재판이 많긴 많아요. 네. 4건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혐의 사실이나 죄명까지 다 하자면 뭐 10몇 건이에요. 제가 네. 이재명 재판이 왜 이렇게 안 끝나느냐. 네. 제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알고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형사 33부에서 무슨 재판하고 있냐면요. 대장동 재판하는데요. 처음에 그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뭐를 갖다 붙였느냐면 위례신도시 갖다 붙였죠. 그 다음에 또 백현동 갖다 붙였죠. 정진상 뇌물 사건 갖다 붙였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건 수가 그럼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 33부에서 하는 게 몇 네. 건이냐면은 6건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33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사 33부에서 이재명 관련된 6가지 건을 하는데 이게 백현동만 해도 이미 1심이 났어요, 다른 그 종범들이. 근데 주범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주범 재판이 뭐에 묶여 있어요? 대장동하고 같이 묶여 있어서 대장동하고 같이 놔야 되는 거고, 게다가 이게 종범 재판보다 웃긴 게 뭐냐면 개별로 다 이게 하면은 범죄가 굉장히 더 형량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묶으니까 형량이 다 낮아지잖아요. 제일 센 거에 반 가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으로 10년을 받았어요. 다른 것도 원래 10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장동 10년을 받았으니까 5년밖에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형량이.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백현동도 받고 다른 재판부에서 대장동도 따로 받고 있으면 벌써 다 끝났어요. 몇 개 사건은 벌써 끝났어요. 백현동 사건이 지금 종범 사건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백현동 사건은 이미 백일화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 대장동에다가 넣어놓으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지금도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그거를 걸린 거야. 그거를 또 서울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네. 왜? 안 받겠다는 거죠. 재판에 질질 끌어서 질질 끌겠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6개를 7개를 지금 한 재판부가 하는데 그거를 더 병합시켜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병합되면요, 한 재판부, 예를 들어서 중앙지법에서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가 이거를 맡아서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다른 재판부가 아니라 33부에다 이걸 또 갖다 붙인다? 판사님들을 갖다가 지금 사법 통제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뭐냐면 이 벌을 갖다가 당연히 받겠다. 이게 달게 받겠다. 그러면 힘없는 놈은 달게 받아도 되고, 힘 있는 놈은 달게 받으면 안 되고,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힘 있다고 해가지고 봐주고, 힘 없는 놈은 달게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뭐냐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이번에 죽은 사람까지 6명인지 7명인지가 계속 석연찮은 죽음을 겪고 있는데 뭐 매번 다 이제 뭐 자살 비슷하게 나오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부검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긴 해요. 네. 아니 이번에 죽은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예. 한국일보 뭐 부장인지 국장인지 그런데 예, 국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김만배한테 예. 돈을 좀 받았걸 1억 원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예. 그래봐야 뭐 배임 수재인데 예. 뭐 징역 뭐 아무리 길어봐야 뭐 한 1년 살까?
그 크지만 뇌물 같으면 1억 원이 큰 돈이지만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뇌물이 아니고 배임 수재죄라고 해서 그냥 재물을 주고받은 건데 예. 이게 뇌물처럼 형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압수수색하고 뭐 다 당했는데 그때는 멀쩡하게 있었는데 예. 왜 이제 와서 죽냐고. 이재명 주변의 이 의문사들에 대해서 유리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밖에 더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예. 분은 뭐 특검을 하자. 야당은 그냥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가혹해서. 그러니까 그걸로 몰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하려고. 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이재명이 주변에서 이걸 해서 몇 명이나 좀 돌아가셨고 지금 이 의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지금 비서실장님이 살아계셔 보세요. 네. 지금 이재명이 시켰던 비리를 낱낱이 이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서실장님 직접. 그러면 이재명 견딜 수 있겠습니까? 유동규와 더불어서 이제 비서실장님까지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지금 김만배가 입을 안 열고 있는데 예. 김만배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재명 꼼짝 못할 거거든요. 근데 김만배는 입을 못 엽니다. 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왜 네. 그러냐면 자 이재명이가 김만배를 욕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면 이재명과 김만배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대장동 남욱일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김만배한테 절대 얘기. 김만배 표현 안 합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김만배입니다. 천화동인 1호부터 해갖고 다 소유가 누구예요? 김만배죠. 김만배란 말이에요. 하천대교 100% 소유가 누구냐면 김만배입니다. 예. 그리고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로 나눠줬는데 거기 또 1호, 2호, 3호까지가 누구 거예요? 김만배 겁니다. 나머지는 또 누가 나눠줬어요? 김만배가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누굽니까? 사업을 또 누가 했어요? 회장이라는 소리 누가 들었어요? 김만배가 회장이라고 그랬고 김만배가 주도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하면 이게 원래 누구 사업이야? 남욱 사업이잖아요. 남욱 사업인데 그러면 왜 김만배가 돈도 다 가져가고 주권도 행사하고 이랬을까요? 이재명하고 가까운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하고는 남욱하고 가까웠다면서요. 그럼 저하고 남욱하고 가까웠으면 남욱이 사업을 해야죠. 왜 김만배가 사업을 합니까? 나한테 뇌물 줘가지고 내가 남욱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남욱이 하천대유의 주인이어야 되고 천화동인 1, 2, 3, 4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김만배가 주인이고 김만배가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김만배 일당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남욱 일당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끝까지 김만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들 공범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무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임 관련돼서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화동인 1호의 모든 돈을 다 찾아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 추징보전 해놨어요. 못 찾아가게 못 쓰게 딱 묶어놨는데 그거를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이제 풀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과 민주당과 김만배와 정영학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남욱도 지금 무죄 주장하고 있어요. 다 같이 지금 무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유죄고 국가에 환수돼야 된다는 게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김만배는 지금 이번에 구속된 거는 대선 막판에 여론 조작했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된 거잖아요. 신앙인하고 같이 윤석열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뭐 돈 받고 유인해줬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예. 그래서 그게 그 돈이 그 돈 주고 했던 게 그게 대장동으로 흘러갔으니까 이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 범죄인들끼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말하자면 김만배, 남욱, 조호영 이게 조호영도 이게 천화동인의 이거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호영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게 뭐냐 알고 있어요. 2012년에 그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인데 대장동 수사 사건은 뭐냐면 2015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욱이 구속됩니다. 불법 대출로 구속된 게 2015년이에요. 2012년에 무슨 조사였느냐면은 대장동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부산저축은행 회장 친인척 비리 사건입니다. 그러면 조윤영이가 왜 거기를 갔느냐? 검찰청에 갔느냐? 조윤영이가 이 회장의 처남이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윤영이는 그때 대장동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요? 회장 관련된 내용 때문에 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대장동하고 무관하라고 김만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욱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때는 2012년은 대장동하고 무관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갖다 붙여요? 그랬더니 내가 만들 거야. 한 게 김만배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방송 나온 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날 야간에 터졌더라고요. 야간에 터지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시 이후에 TV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10시부터 해갖고 저녁 9시면 딱 끝나요, 방송이. 낮에도 틀어줘. 예, 낮에 틀어줘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오후 2시쯤 되면 뉴스를 틀어주는데 오후 2시 전까지는 뭐냐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한 드라마 같은 거 나와요. 드라마 같은 거 나와요. 뉴스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출정을 했거든. 법정에 갔다고. 네. 그러면 김만배가 뉴스를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음. 그런데 그 법정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 봤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요? 우리는 못 보는데. 그런데 무슨 말인지 했다니까? 계획해가지고 미리 설계하지 않은 설계자가 아니면은 방송에 나오지도 않은데 니들 봤어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게 대통령 선거 수요일 날 떨어지고 네. 금요일 날 우리가 출정했는데 그때 이제 김만배가 표정이 이제 시무룩해 있는데 네. 나무기가 이제 고개가 되고 그때 이제 월요일에 말했던 거 그거 형이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거든 법정에 공범들 같이 올라가잖아. 그럴 때 올라갈 때 그거 형이 한 거지?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됐고 얼마도 안 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올라가고 이제 수갑 벗잖아. 여기 이제 법정 앞에서 거기 대기실에서 네. 수갑 벗고 이제 재판 들어가기 전에 수갑 벗고 막 할 때 그때 풀을 때도 또 물어봤어. 그 형이 한 거지? 이랬더니 시끄러 임마 그랬나? 아니면 몰라도 돼 했나? 그런 식으로 김만배가 이야기하더라고. 그거를 내가 다 봤어요. 이거를 자기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언제 방송 나오는지를. 저녁에 방송 나왔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때는 변호사 접촉도 못해. 왜냐하면 야간에 변호사 접촉할 수 있어요? 5시 몇 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끝나서 그다음엔 그 교도관이 없어서 못 만나요. 게다가 그 교도관도 없고 게다가 이제 들어가서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안 먹으면 굶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먹으러 들여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없어. 그럼 6시 이후에는 누구도 만날 수도 없는데 그게 언제 터졌어요? 9시인가 10시에 터졌다면서요. 그러면 터졌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음날. 그 출장 나간 사람이. 게다가 일요일인데 그날이. 터진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은 더더욱 밖에 외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예. 그때는 무슨 면회가 아예 안 돼요. 일요일 날은. 근데 어떻게 알고 디데이가 며칠이야? 언제 터질 거야? 이거를 알고 있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본인은 미리부터 예. 신앙님하고 짜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언제 터질 것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언제 터뜨려라까지 한 거예요. 신앙님하고 한 게 아니죠. 뉴스타파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조작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뉴스타파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를 문단을 몇 개를 뛰어넘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띄워붙였잖아요. 거기 아무 관련도 없어. 내용을 보면은 두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에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하고 윤석열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데 뉴스타파의 보도 보면은 마치 관계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거야. 네. 이 짜집기가 뉴스타파에 의해서 된다고요. 뉴스타파의 아주 기가 막힌 짜집기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이 커피 타조서를 완성시킵니다. 실제로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다예요. 근데 이거 윤석열이 커피 타조서로 이걸 짜집기해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뉴스타파. 이재명은 그거를 띄워가지고 500명, 400만인가 500만한테 뿌린다는 거예요. 김만배는 보니까 다 알고 있었네요. 석방 중에서도 계속 뭐 돈 주겠다고 그러고 유동규 네. 개인 범죄로 몰라고 남욱한테 시키기도 하고. 시키고 다 하니까 다 한 거야. 네. 네. 그리고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랬어. 네. 그럼 나하고 공범이면 나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재명하고 공범이니까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여실히 드러나잖아. 나하고 공범이면 유동규를 모르려고 그러겠냐고. 예? 이재명 이름 거론되면 안 돼. 그리고 유동규는 그냥 몰고 가야 돼. 모든 사람에서 이재명을 빼기 위해서 다 그 노력을 한 게 김만배예요. 김만배하고 진짜 친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만배가 진짜 살리려는 사람은 누구예요? 김만배가 진짜 권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아닙니까?